사이다 무비튼. 결혼하기 전까지 다 낡아빠진 옷을 입고 다니던 남편. 옷차림에 무신경하고 심지어 구멍이 나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넌 괜찮아도 내가 신경 쓰인다고 말해도 남편은 그래? 하고 만다. 나는 2달에 한 번 미용실에 다녔는데 남편은 머리를 자를 돈도 아깝다며 스스로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느라 항상 삭발한 머리였다. 연애하던 당시에는 그렇게 가난하면서 같이 식사할 때나 놀이공원을 가거나 할 때는 자기가 다 사려고 하길래 돈도 없으면서 왜 그래? 라고 말하며 내가 내곤 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가게는 당신한테 맡길게 라며 내게 통장을 주었다. 남편 급여는 세후 190만 원. 정말 가난 그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다정한 성격에 푹 빠져 있었고 나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남편에게 용돈 10만 원이어도 괜찮아? 라고 물으니 흔쾌히 괜찮아 라고 말해주었다. 결혼한 김에 구멍난 옷을 싹 다 버리고 저렴하긴 하지만 몽땅 새 옷으로 바꿔주었다. 10년이나 입었는데 너무 아까워 라고 남편은 말했지만 10년 입었으면 충분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버려버렸다. 남편이 독신인 시절부터 살고 있던 월세 40만 원짜리 낡은 빌라에서 둘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좁고 내 급여까지 더하면 조금 더 월세를 올려도 괜찮았기 때문에 여긴 너무 좁기도 하고 앞으로 아기도 생기면 아기 침대도 둬야 할 거 아냐. 그니까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때? 라고 내가 남편에 제안했다. 그러자 남편은 월세가 높아지면 내 수입만으로는 충당이 안 돼 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솔직히 짐도 넘쳐오르는데 더 이상은 한계라고 남편한테 설명했더니 월세 낼 돈은 없어. 아예 집을 사는 건 어때? 에? 월세가 높아지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왜 그런 뜬금없는 소리가 나오나 싶었다.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지금이라면 여유로울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아이를 가졌을 때는 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택론을 낼 수 있을 리가 없다. 애초에 대출이 나올 수도 없을 거라고 설명했더니 다음 주까지 기다려줘 라고 말하며 급여 통장을 들고 갔다. 당연히 나는 남편에게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똑바로 설명해줘 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평소처럼 방긋 미소를 지을 뿐이라 더욱 화가 났다. 결국 영문도 모른 채로 있었는데 며칠 후에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더니 내게 자 이거 라며 통장을 건네왔다. 남편의 급여가 들어있는 그 통장이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싶어 통장을 열어보니 돈이 3억이나 더 늘어나 있었다. 에? 나는 본 적도 없는 액수에 당연히 놀라고 말았다. 몇 번이고 숫자를 다시 세어봤는데 역시나 통장에는 3억이 들어와 있었다. 뭐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남편 부모님도 결혼 전에 돌아가셨는데 설마 범죄? 아니면 사채라도 쓴 건가? 하며 걱정하고 있는데 나 부자야. 내가 말 안 했었나? 라고 말했다. 이어서 남편은 내게 다른 통장도 보여주었다. 처음 보는 통장에 나는 또다시 두근거리며 펼쳐보았는데 거기에는 또 2억이 들어있었다. 이미 나는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데 남편은 더 나아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랑 남아공 랜드로 3천씩 가지고 있고 미국 머시기 펀드 몇 곳에 총 1억 들어있어 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저 자의로 거지처럼 살고 있을 뿐이었다. 남편은 이어서 말해주었는데 나랑 만나기 전에는 밤낮 없이 일했던 사실, 돈을 쓸 시간도 없이 쌓여만 갔다는 사실, IT 버블 때 산 주식이 몇 배나 오른 사실, 일만 하는 삶보다는 최저한의 생활비만 벌어 마음대로 살려고 생각한 사실, 배당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했던 사실까지 다 말해주었다.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자기 기준에만 맞춰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번 달 빠듯하겠는데? 라고 말해도 남편은 뻔뻔하게 절약하는 삶도 재밌지 않아? 아끼려고 궁리하는 게 너무 재밌어. 라고 말했을 정도니까. 뭐 절약 자체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남편은 그저 젊었을 때 벌 만큼 다 벌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일 뿐이었다. 엄청난 액수를 듣고 정신이 혼미해진 나를 앞에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돈이면 충분하려나? 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나는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충분하고도 남지. 근데 뭔가 속은 느낌이네. 돈이 없어서 애가 생기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얼마나 고민했는데. 미안. 나 돈 별로 안 써서 애한테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잘 몰라. 이거면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지. 나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다 나오고 나중에 애가 생겨도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열심히 일할 거야. 그렇구나. 그래도 일단 집은 이걸로 살 수 있으려나? 사고도 남지. 처음엔 남편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진짜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되다니. 그 후로 우리는 가족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전에는 남편과의 생활 수준 가지고는 얼른 애 낳고 일해야만 할 테니 아이는 한 명밖에 못 가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나는 3남매 출신이라 나도 아이를 3명 낳고 싶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남편에게 하자 5인 가족이라 시끌벅적하고 좋겠네 라고 말해주어 일단 5인 가족이 되는 걸 염두에 두고 집을 지을 준비를 했다. 그 후로는 일사천리였다. 일하면서 짬짬이 업자랑 얘기를 나누어 바로 건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집을 짓는 중에 남편이 혹시 계속 내 눈치 보고 있었어? 무슨 말이야? 얼마 전에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생활할지 고민이라고 했지? 뭐 그렇지. 내 휴직 수당도 나오긴 하지만 좀 힘들겠다 싶었어. 내 친구들 중에서 아이를 낳은 애들도 있는데 다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불평했었거든. 아이가 생기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니 불안했다는 말을 남편에게 전하자 절대 돈 걱정은 시키지 않을 거라고 했고 아이도 적극적으로 만들어보자고 말해주었다. 알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노력해봐야 언제 생길지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 노력해서 아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예상도 못한 타이밍에 임신을 하게 되어 둘 다 깜짝 놀랐다. 임신을 하려면 생리 예정일이랑 배란일을 제대로 체크해 두어야겠다 싶어 확인해 보니 마침 생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검사해 보니 생겨 있던 것 아닌가. 오히려 잘 됐지 뭐. 내가 남편에게 이제 막 열심히 아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생기다니 너무 웃기지 않아? 라고 말하자 그러게 신이 우리 얘기 엿듣고 바로 만들어주신 거 아냐? 라며 남편도 맞받아쳤다.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집과 아기가 생기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당신이 열심히 저축해온 덕이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정말 고마워. 천만의 말씀. 그래도 저축하는 것도 꽤 재밌지? 뭐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힘들겠지만 그 정신은 나도 배워야 될 것 같아. 이제 돈도 많이 들겠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라고 말하자 남편은 맡겨만 달라고 하는 듯한 얼굴로 희죽 웃고 있었다. 정말이지 나는 남편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여태껏 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 같아 화도 나긴 나지만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불평할 수는 없겠지.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